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.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워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경선 과정에서는 보다 더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, 또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어떤 대비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시지 않을까. 한덕수 총리는 차치하고라도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를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혹시 안 나오나요, 당에서? 국민의힘 경선을 거치면서 또 국민들이 후보들 간의 비교를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친 후보는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와는 거의 비슷한 구도로,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이재명 전 대표한테 당연히 지는 결과로 나올 겁니다.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지금 후보들과 함께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간다면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로 본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것을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준석 의원 지지율 보면은 많게는 10% 가까이 나오거든요.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제 고정적인 또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요.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의 단일화, 이 부분은 반드시 또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.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물러서지 않겠다. 예. 어떻게 보세요? 좀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워딩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진 기존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,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앞으로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후보다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어저께는 첫 이제 입장으로서 본인의 과거 정치적인 입장, 또 현재 본인이 1위로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신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. 본인도 당연히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랄까,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경선 과정에서는 보다 더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, 또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어떤 대비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시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온 게 국내임 지금 현재 예비 후보들, 출마 예정자들, 대권 주자들로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? 한덕수 총리는 차치하고라도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를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혹시 안 나오나요, 당에서?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 누구하고 지금 양자 대결을 해도 사실상은 격차가 조금 나는 여론조사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3의 후보 또는 외부의 어떤 후보 영입,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, 저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거치면서 여러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후보들 간의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친 후보는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와는 거의 비슷한 구도로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어떤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한다고 한들
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이재명 전 대표한테 당연히 지는 결과로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지금 후보들과 함께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또 검증도 받고, 예, 또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어떤 대비되는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서 그렇게 간다면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로 본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너무 뭐 현재 후보들이 부족하다든지 또 외부 후보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열린 상황에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분도 다 경선 과정은 거쳐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죠. 말씀대로 경선이 흥행해서 네. 이재명 대표 후보와 만약에 네네. 이재명 후보와 경쟁할 때 뭐 근소한 차로 뭐 승패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네.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의원인 것 같아요. 예. 이준석 의원 지지율 보면은 많게는 10% 가까이 나오거든요. 예, 예.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은 뭐 지난 대선처럼 1~2% 차이로도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. 예. 이준석 의원에 대한 뭐 뭐랄까 좀 후보 단일화 아니면 예, 예. 어떻게든 뭐 뭉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. 그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그 이제 고정적인 또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당 대표도 했었고 이제는 본인도 어떤 정치적인 경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쌓인 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의 단일화 이 부분은 반드시 또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준석 대표는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사과도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예, 예.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대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있다면 본인도 어떤 독자적으로 계속 가가지고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본인과 어떤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승리를 해야 본인도 이재명 전 대표한테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3자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는 게 전제되어지지 않나요? 탄핵에 대한 뭐 비상계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과 반성은 여러 차례 당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.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당연히 반성과 언급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전제로 해가지고 대선에서 뭐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좀 뭐랄까요 무리한 전제 조건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중에 지금 대선이 이제 한 5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뭐 끝을 내자하기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후보와 어떤 단일화의 필요성은 공감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누가 뭐 최종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전 대표를 지금 뭐 거의 후보로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려면 어떤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결국엔 이준석 의원이 호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을 거죠? 합니다. 예, 예.